자, 한국 갤럽부터 한번 볼게요. 한국 갤럽은 윤석열 지지율이 2주 연속 하락했습니다. 지지율 오른다고 좋아했잖아. 긍정 35, 부정 57. 2주 연속 하락했습니다. 그래프로 보겠습니다. 여론조사는 경향성으로 본다. 추세로 본다 그랬는데 제가 남긴 명언이 하나 있죠. 윤석열의 추세나 경향성은 오르락내리락이라고. 쭉 오르는 법은 없다고. 그 이유는 설명을 해드렸죠. 극강의 부정평가가 버티고 있어서 딱 어떤 시점에 가면 도달하면 딱 멈춰 있다가 나쁜 이슈가 생기면 떨어지는 걸 패턴을 반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요일날 오후에 여러분들 제가 예언 하나 또 하겠습니다. 일요일 오후에 윤석열 지지율 45% 넘어가는 여론조사 하나 나올 거예요. 잊지 마시고요. 지금 갤럽의 여론조사가 이거예요. 오늘 나온 거. 그렇게 해서 일주일 내내 그걸 띄워. 윤석열 지지율 올랐다고. 윤석열 좋다고 저래. 근데 우리나라에서 아직까지는 가장 공신력 있는 여론조사가 갤럽이에요. 2주 연속 떨어졌습니다. 이 여론조사에 보면 윤석열 직무수행 부정평가 이유가 있죠. 외교, 경제, 민생, 물가, 독단적, 일방적, 일본 관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 경험, 자질 부족, 무능함, 소통 미흡, 전반적으로 잘 못한다, 서민정책, 복지, 통합, 협치 부족, 간호법, 거부권 행사, 노동정책, 국방, 안보, 발언부주의, 검찰 권력 과도, 공정하지 않음, 직무태도, 정책 비전 부족, 공약 실천 미흡, 인사, 진실하지 않음, 신뢰 부족, 인간 자체가 싫다. 예. 자, 여러분들 방송 중에 정청래 의원 청원 있잖아요. 이거 계속 우리가 들어가 볼 수가 없으니까 댓글창에 숫자를 좀 이제 좀 올려주시면서 이렇게 한번 독려해 보겠습니다. 자, 외교가 가장 큰 문제이긴 하죠. 지금 그 사이 외교 뭐 후쿠시마 오염수 이제 뭐 초계기는 반영이 안 됐겠지만 여러 가지 것들이 지금 반영이 5일기가 포함되어 있을 것 같고요. 갤럽의 여론조사는 객관식이 없어요. 다 주관식이에요. 끊임없이 나올 거예요. 김건희 남편이라 싫다도 있을 거고. 근데 이 갤럽의 여론조사에서 22대 총선 전망을 물어봤어요. 여당이 승리해야 된다 37, 야당이 승리해야 된다 49입니다. 어저께 엄모씨라고 하는 저 평론가가 국민의힘이 170석 얻는다는 얘기를 했어. 아무 근거도 없이. 그래서 한번 볼게요. 지금 갤럽이 요게 이제 소위 쉽게 표현하면 정권 심판론. 그거냐, 국정 안정론이냐, 윤석열이 잘 돼야 되니까 국민의힘이 의석을 많이 얻어야 된다. 이게 국정 안정론이고, 이게 못했으니까 심판해야 된다가 심판론이잖아요. 통상적으로 정치 교과서에는 임기 2년 차는 대부분 다 국정 안정론이에요. 민주당이 야당인데 다수 의석이어가지고 윤석열이 일 못한다는 프레임이에요. 근데 저거 한번 보세요. 22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 기대해가지고 정부 지원을 위해서 국민의힘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된다 37,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된다가 49. 그러니까 지금 이미 정권 심판론에 돌입했습니다. 재밌지 않아요? 1년 딱 지켜봤더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니들이 할 수 있다면 끌어내리라는 여론이에요. 근데 국민들이 지금 탄핵을 막 전체적으로 외치기 좀 그러하니 민주당이라도 다수당 되라 이런 얘기입니다. 막아라 이런 얘기예요. 저 탄핵안을 가결을 시키려면 그만큼의 그 의석수가 있어야겠죠. 국힘을 설득할 게 아니라. 네. 근데요. 21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 기대라는 게 있었어요. 보세요. 그때 결과 2019년에 딱 이 시점에 총선 1년 남겨놓고 정부 여당, 그때는 여당이었죠. 민주당이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된다가 47이었고 정부 견제 위해서 야당 후보가 당선돼야 된다가 40이었어.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저 그래프에. 실제로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갤럽이 우리 공신력 있어요라고 설명해주고 싶어서 저걸 끄집어와서 여론조사 결과에 넣어놨더라고. 금요일날 올라오는 거에. 그런데 무슨 뭐 엄경 뭐 시 아니 국민의힘이 170석을 얻으려면 뭔가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여론조사도 안 봐. 그냥 국민의힘이 170석 얻을 것 같대. 어처구니가 없어서. 아 부끄러운 줄 몰라 이 새끼들 정말.
그래서 지난 총선하고 반대가 될 거다. 그런 미친놈들이 있습니다. 어차피 내년 총선에 정권 심판론이 작동하고 있다. 그런 거지. 성격 급하신 분들은 끌어내리자 하는 사람들이고 성격이 좀 덜 급하신 분들은 일단 총선 때 심판해보자. 만약에 민주당이 또는 야당이 다 합쳐서 200석 넘으면 어떻게 되는데요? 임기 못 채운다니까요. 그냥 탄핵이지. 잘 생각해봐요. 야당이 압도적으로 이겼다고 생각해봐요. 꼭 200석 아니라도 돼. 한 190석 이겼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윤석열이 임기 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채우죠. 못 채워요. 역대급으로 망해버린 여당과 윤석열 이 여론이 쏟아지겠죠. 그러면 국민의힘에서 등 돌리는 새끼 몇 명 나옵니다. 그럼 국민들 입장에서 야당이 200석 정도 얻었는데 윤석열 가만두라고 하겠어요? 야, 니들 3분의 2, 200석 채웠으니까 탄핵시켜라고 하지. 그 분위기라고 하는 거죠. 정권 심판론이 작동한다는 어마어마하고 무시무시한 이야기. 윤석열 이것 때문에 또 술 먹겠네, 오늘 또. 이 여론조사에서 뭘 물어봤냐면은 지지하는 정치인 뭐 이렇게 물어봤어요. 사실상 대선 후보 지지율인데 그건 크게 볼 게 없어요. 어차피 이재명 1등이잖아요. 2등은 한동훈. 그러면 민주당 지지층한테 물어봤어요. 민주당 지지층에서 뭐라 그랬냐면 이재명 79, 이낙연 6, 김동연 3입니다. 이거는 어디 언론에도 안 나오는 이야기예요. 뭐냐면 이렇게 표만 보여주고 있거든. 근데 민주당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 중에서 다 물어봤더니 이재명 1위. 민주당 지지층으로 한번 가봤어. 이게 누구 찍었던 사람 말고 아예 지지 후보가 없다 빼고 나머지를 봤더니 이재명 79에 79. 근데 지금 이 시기에 다음 대선 후보를 묻는다는 것 자체가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걸 지금 의미하는 거 아닙니까? 네. 자, 다음에 미디어 토마토로 가겠습니다. 윤석열 지지율 긍정 35.3, 부정 61.2. 갤럽이랑 아주 비슷하죠. 긍정도 비슷하고요. 부정도 비슷합니다.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뭐 예언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극강의 부정평가 때문에 윤석열 지지율은 더 이상 안 올라요. 무슨 병에 걸린 것처럼 안 올라요. 꾸준히 오를 거라고 착각하는 거죠. 결국 이걸 아는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노조 때려잡고 민주당 때려잡고 북한 때려잡고 해서 자기 지지층들이 투표장에 나오게 만드는 전략이다라고 그렇게 분석을 하죠. 맞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지금부터 여론조사가 국민의힘이 질 거라는 여론조사가 많이 나오면 더군다나 윤석열이 잘하고 있다는 사람 아주 일부를 제외한 중도나 느슨한 지지층들은 투표장에 안 나갑니다. 그러면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찍었던 사람들만 몰려나가도 200석 가능하다. 당시 우리가 얻은 표 윤석열한테 부족했던 표 24만 표. 자, 윤석열 그래프 봤죠? 61.2 부정평가 기억하시고요. 경제 상황 전망도 물어봤어요. 지금보다 나빠질 거야 53.8. 지금보다 나아질 거다 22.8. 이분들은 윤석열 찍는 거죠. 그냥 사는 거예요. 내가 찢어지게 가난해도 언젠간 윤석열이 자기를 도와줄 거라고 생각해. 오늘 새벽에 갑자기 문을 열었더니 윤석열이 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정신병자 아니에요. 우리 집에서도 보리밥 메뉴 볼 수도 있죠. 정당 지지율 한번 보겠습니다. 민주당 45.2, 국민의힘 35.1, 10% 차이 납니다. 10%. 야, 근데 주말에 이제 이런 정도의 정당 지지율을 보면은 좀 편안해집니다. 아직까지는 10% 이렇게 아무리 두드려 맞아도 지금 이게 계속 바뀌지가 않고 있는 거잖아요. 국민의힘이 앞서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설명. 여론조사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갤럽은 전화 면접 조사입니다. 그래서 마음 약하신 분들이 목소리 예쁜 여자분이 선생님 잠깐만요 하면 정치 잘 몰라도 그냥 접근을 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국민들은 민주당 때릴 때는 민주당 지지 안 해요. 그리고 국민의힘 때릴 때는 국민의힘 지지 안 해요. 그래서 전화 면접 조사는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앞서는 경우가 많은 이유가 우리가 일방적으로 당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언론 등에서. 지금은 김남국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 뒤집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투표장 나갈 사람들의 여론이 아니에요. 그래서 전화 면접 응답률은 낮지만 여론조사가 왔네? 임진님은 여론조사가 오면 전화 면접이든 ARS든 여론조사 오면 해요 안 해요? 하죠. 무조건 하죠. 네. 투표장 나가요 안 나가요? 나가죠. 원래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 여론조사에서는 민주당이 무조건 앞서고 있잖아요. 지금 보셨던 미디어 토마토 여론조사도 바로 그 짝이. 예. 여론조사 꽃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건 이번 주 초에 나왔던 거죠. 저게 민주당 지지가 위에 ARS라고 한 게 위에가 자동응답, 밑에가 전화 면접인데 49.0 대 40.0, 41.7 대 29.9 이렇게. 자, 우리가 절대 지고 있는 거 아니라는 말씀 드려요. 갤럽 여론조사는 투표장 여론조사는 아니에요. 그 다음에 윤석열 국정운영에 대해서 전화 면접 같은 경우는 지지율이 31.7 나왔고요. 자동응답은 42.3, 그리고 부정평가는 각각 56.7, 64.6. 그 다음에 시찰단 오염수 문제 없다는 결론을 낼 경우 정부가 오염수 방류에 동의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윤석열 어떡하냐. 그래야 된다가 30.7, 23.3, 그리고 그러면 안 된다, 반대해야 된다가 59.5, 68.0 이렇게 됩니다. 그게 윤석열 지지율이 안 오르는 거예요. 노조만 때려서 되나. 다음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동의할 경우 후쿠시마 수산물 금지 조치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보세요. 반대. 그러니까 후쿠시마 방류를 막지 못했다면 수입 금지는 유지돼야 된다가 74.1, 80.8. 뭐 이건 여론조사 볼 것도 없어요. 다음에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동의할 경우 귀대계 수산물 소비는 어떻게 할 거냐고 물었더니 안 먹어. 이게 69.4, 78.4. 그 나머지 조그맣게 표시된 사람들 있잖아요. 제정신은 아닌 거죠. 자, 제정신 아닌 사람은 뭐라 그래요? 정신병. 그렇습니다. 예. 오염수 방류 이후 정부가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을 재개한다면 후쿠시마 수산물을 드시겠습니까? 근데 이건 좀 질문이 악의적이야. 이게 뭐냐면 이게 윤석열 지지하는 사람도 안 먹겠다고 하는 사람이 더 많겠죠. 난 그러나 후쿠시마 수산물은 먹지 않겠지만 윤석열 지지하겠다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다? 정신병자. 아, 그렇습니다. 네, 감사해요. 다음에 중국이 미국 반도체 마이크론의 판매를 금지하자 한국 반도체를 중국에 팔지 말라는 미국 요구가 있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우리나라 기업의 영업 자유를 제3국이 간섭할 수는 없다. 72.8. 뜻대로 안 되네요. 아이, 큰일 났다. 노란봉투법 국회 통과 시 양곡법 간호법에 이어 세 번째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될 수도 있습니다. 거부권 행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한 남용 행사하면 안 된다. 51.7, 55.6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봐봐요. 그 위에 저 그래프를 보면은 위에 자동응답이잖아요. 상담원이 안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여론조사라고 혹했던 국민의힘 윤석열 지지층이 거부권 행사하라고 모르게 수줍게 샤이하게 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상담원이 물어보면 무려 6%가량 낮아요. 네, 이번 주 그 여론조사 꽃의 결과를 보시면 ARS가 생각보다 조금 윤석열 지지나 이런 것들이 많이 좀 높게 나왔거든요. 근데 ARS는 본인을 속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약간 의문이 있다, 이번 조사에는. 그런 것들 좀 그런 얘기 있죠. 조사해야겠다,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런 건 있어요. 이제 조금 불리하게 나올 때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임진님 안 찔리세요? 저도 그래 봤죠. 20대라고 하는 게 그게 여론조사 하나가 튀는 경우도 꽤 있긴 한데 전체적인 흐름이 그렇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자, 모닝 컨설트는 윤석열 지지율 24%, 부정 69. 에이, 이럴 때 이제 부모들이 하는 말 있죠. 점수를 24점 받아오면 어렸을 때 부모님들이 뭐라 그래요? 나가 뒤져라 이렇게. 그런 부모님들이 있었죠. 근데 윤석열 개인 입장에서는 지금 밑에서 꼴찌에서 지금 세 번째를 했단 말입니다. 올라가고 있어요. 네, 지난주에 2등에서 이제 꼴찌에서 3등이 됐는데 이게 지금 마크롱이 이제 윤석열 뒤를 잇고 있는데 우리나라랑 매우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 현재 국민연금 수령 나이를 62세에서 64세로 올리면서 지금 마크롱이 공격을 엄청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외에 윤석열하고 비슷한 점이
프랑스에서 지금 부자세를 철폐를 하고 법인세를 크게 내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마크롱이 부자의 대통령이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전 국민과 대치 중인 겁니다. 아, 그러네. 그리고 경찰의 시위 과잉 진압 때문에 마크롱에 대한 반감이 지금 굉장히 고조되어 있는 상황에서 마크롱이 윤석열을 이겼다 이번 주에는. 그런데 다음 주에는 또 어떻게 될지 굉장히 네. 마크롱과의 대결이 궁금해집니다. 재밌네. 네. 자, 아까 그 나가 뒤져라가 아니고 기술 배워라. 아까 저 포카리 버물님께서 정답. 기술 배워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윤석열 지지율 다시 추락하고 있어요. 어떡하냐? 끊임없이 올라갈 줄 알았지. 더 이상 안 올라간다니까. 부정평가 60, 매우 부정평가가 50인데 어떻게 더 이상 올라가? 뭐 전체 총합이 150%는 돼야지. 모든 퍼센트는 합이 100이에요. 네.